여러분, 80세 이상 어르신의 42%가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평생 걷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노년층 근육을 진료하며 이 숫자를 직접 봐왔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10%만 줄어도 낙상 위험은 2배로 증가합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고관절 골절 위험은 7배까지 치솟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병원에서 매일 목격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60대 이후 근육은 1년에 1%씩 자연 감소합니다. 하지만 75세 이후에는 매년 3%씩 떨어집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은 별다른 통증 없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 있으시죠?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허벅지가 후들거리는 느낌 말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계단 내려갈 때 불안한 느낌도 있을 겁니다. 걸을 때 다리가 아니라 숨이 먼저 차는 느낌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 손실, 즉 근감소증이 시작된 신호입니다. 특히 실내 생활 시간이 늘어난 노년층에게 더 빨리 찾아옵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년 사망 원인 중 5대 위험 요인이 근감소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육이 그냥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수명 자체를 결정하는 장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잡아주고 체온을 유지합니다. 뼈를 지키고 심장과 폐 기능까지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을 만나며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육이 남아있는 노년은 편안하고 근육이 빠진 노년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80대도 충분히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실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환자들이 겪은 위기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9세 장모 어르신은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무릎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그 한 번의 낙상으로 대퇴골이 부러졌습니다. 수술 후 거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해진 줄 몰랐어요. 병원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82세 박모 어르신은 계단을 내려가다 발이 덜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결국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의 6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두 분 모두 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운동을 했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육은 나이에 따라 저절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자동차 배터리와 같습니다. 차를 며칠 안 쓰면 방전되듯 근육도 사용량이 줄어들면 빠르게 감소합니다. 또한 노년층의 근육은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분해되고 더 천천히 회복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하루가 젊은 사람의 3일에서 4일에 해당합니다. 근육 손실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힘이 약간 빠지는 느낌만 듭니다. 그 다음에는 걸음걸이가 느려집니다. 이후 계단이 힘들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천천히 진행돼서 본인도 모르게 위험 수준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이 넘어진 후에야 자신의 근육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 후 재활은 매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무엇보다 심리적 두려움이 생겨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이것이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빨리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 또다시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에게 실제로 처방했던 실내 근육 운동 5가지입니다. 80대도 90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다리 근육 중 허벅지 앞 근육은 낙상을 막는 핵심입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회씩 2세트만 해도 근육 활성도가 80%까지 올라갑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팔은 가볍게 앞으로 내밀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천천히 앉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천천히가 더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하면 관절만 상하고 근육 자극은 적습니다. 일어날 때 3초, 앉을 때 3초 정도 시간을 들이세요. 숨은 일어날 때 내쉬고 앉을 때 들이마십니다. 처음에는 10번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5번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10번이 가능해집니다. 무릎이 아픈 분은 의자를 낮게 조절하거나 쿠션을 깔아 높이를 맞추세요. 무릎 각도가 9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조절하면 통증 없이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일상생활 동작과 완전히 같다는 점입니다.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옷 입기 모두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의자 스쿼트를 꾸준히 하면 이런 동작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환자 중 한 분은 3개월 만에 손잡이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벽밀기 푸시업입니다. 팔힘만 키우는 운동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어깨 근육, 등 근육, 체간 근육까지 동시에 강화됩니다. 벽에서 팔 하나 길이만큼 떨어져 서서 벽을 밀고 다시 돌아오는 동작을 15회씩 2세트만 하면 팔 근육이 젊어질 뿐 아니라 가슴 근육이 강화됩니다. 가슴 근육은 일상 동작의 70%를 담당합니다. 벽에 손바닥을 어깨 높이에 붙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벽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가 다시 밀어냅니다. 이때 배에 힘을 주고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호흡은 벽으로 갈 때 들이마시고 밀 때 내쉽니다. 벽밀기는 바닥 푸시업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강도 조절도 쉽습니다. 벽에서 멀리 서면 더 힘들고 가까이 서면 더 쉽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시작해 점차 거리를 늘려가세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주 정도면 거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상체 전체를 깨웁니다. 특히 등 근육이 강화되면 자세가 좋아집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호흡을 방해하고 소화도 어렵게 만듭니다. 벽밀기를 꾸준히 하면 가슴이 펴지고 호흡이 편해집니다. 한 환자분은 50년 만에 등을 펴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들기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심장 부담이 늘고 다리 부종이 생깁니다. 발끝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이 단순한 동작만 해도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걸을 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하루 30회씩 2세트를 추천합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섭니다. 발끝으로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 2초, 내려올 때 2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충분히 수축하고 이완되어야 혈액 펌프 기능이 작동합니다. 균형이 불안한 분은 양손으로 의자를 잡으세요. 안정감이 생기면 한 손으로 바꾸고 나중에는 손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발끝을 들 때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제대로 하는 겁니다. 만약 느낌이 없다면 더 높이 올라가세요. 종아리 운동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설거지하면서, 양치하면서, 전화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 녹여내면 따로 시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 환자분은 설거지할 때마다 50회씩 해서 3개월 만에 다리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종아리가 강해지면 걷는 게 훨씬 가벼워집니다. 계단도 덜 힘듭니다. 무엇보다 발목이 안정되어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발목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발목이 약하면 아무리 다른 근육이 강해도 쉽게 넘어집니다. 종아리 운동은 발목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제자리 걷기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노년 종합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천천히 들어 걷는 동작은 근력, 심폐, 균형 감각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하루 3분에서 시작해 10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걷기가 힘든 분도 손잡이를 잡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한쪽 무릎을 천천히 듭니다.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올리면 좋지만
힘들면 조금만 올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며 리듬감 있게 움직입니다.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처음에는 30초도 힘들 수 있습니다. 숨이 차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세요. 일주일 지나면 1분이 가능해지고 한 달 지나면 3분은 거뜬합니다. 서 있기조차 불안한 분은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세요. 균형을 잡으면서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리 걷기는 실외 걷기보다 안전합니다. 날씨에 상관없이 할 수 있고 넘어질 위험도 적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뉴스 한 꼭지 보는 5분 동안 제자리 걷기를 하면 하루 운동량이 채워집니다. 한 환자분은 드라마 보며 매일 10분씩 해서 6개월 만에 밖에서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심폐 기능도 향상시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은 심장과 폐가 일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당히 숨이 차는 정도로 하면 심폐지구력이 좋아집니다.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장보기, 청소하기, 요리하기 같은 활동을 할 때 덜 지칩니다. 다섯 번째는 복부 5초 힘주기입니다. 이 운동은 많은 어르신이 과소평가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허리 통증의 70%는 약한 복근에서 비롯됩니다. 침대에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배를 5초간 단단하게 힘주고 풀어주는 운동을 10회씩 3세트. 반복하면 중심 근육이 강해져 허리를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섭니다. 손을 배에 얹고 배꼽을 등 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5초 동안 유지하고 천천히 풉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마세요. 힘을 주면서도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오르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복부 힘주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복근은 척추를 감싸는 천연 보호대입니다. 복근이 강하면 허리가 안정됩니다. 허리가 안정되면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만성 허리 통증 환자 중 70%가 복근 강화만으로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누워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도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하루에 30번만 해도 한 달 후 허리가 달라집니다. 한 환자분은 20년 된 허리 통증이 2달 만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복근 운동은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에 힘을 주면 장이 자극받아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이 많은데 복근 운동이 자연스러운 해결책이 됩니다. 또한 복근이 강하면 기침할 때도 힘이 생깁니다. 기침은 폐를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운동 경험도 나눠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안전수칙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증이 날카롭게 번쩍이면 즉시 중단합니다. 근육통과 관절통은 다릅니다. 근육통은 은근히 당기는 느낌이지만 관절통은 찌르는 듯한 통증입니다. 관절통이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멈추세요. 이틀 정도 쉬었다가 강도를 낮춰 다시 시작합니다. 둘째, 숨을 참지 마세요. 호흡을 멈추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힘들 때 숨을 참는 것이 본능이지만 의식적으로 호흡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리듬에 맞춰 반복합니다. 셋째, 운동은 매일 짧게가 원칙입니다. 주일에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자극을 기억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극하면 근육이 계속 성장 모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근육이 자극을 잊어버립니다. 넷째, 운동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팔과 다리를 천천히 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칭은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부상을 예방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분은 꼭 스트레칭을 먼저 하세요. 잠에서 깬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다섯째, 물을 가까이 두고 운동합니다.
운동 중간중간 물을 마시세요. 노년층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 1리터를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여섯째,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즉시 앉습니다. 노년층은 기립성 저혈압이 흔합니다. 갑자기 일어서거나 운동하면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서두르지 말고 앉아서 안정을 찾으세요. 머리를 약간 숙이면 혈액이 뇌로 가서 빨리 회복됩니다. 일곱째, 식사 직후에는 운동하지 않습니다. 최소 30분은 쉬었다가 운동하세요. 식사 후 바로 운동하면 소화가 방해받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뒤나 점심 식사 전이 운동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덟째,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담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는 분은 운동 시간을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은 운동과 함께 작용해 혈압을 너무 낮출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운동 계획을 말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아홉째,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합니다. 근육통은 보통 하루 이틀이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흘 이상 지속되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일 수도 있으니 전문가 진단을 받으세요. 열째, 진행 상황을 기록합니다. 간단한 노트에 오늘 몇 회 했는지 적어보세요. 기록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일주일 전보다 5회 더 했다는 것을 확인하면 뿌듯합니다. 숫자로 보는 성장은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근육을 더 빠르게 만드는 시너지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단백질은 아침에 드세요. 노년층은 단백질 흡수율이 40% 가까이 떨어집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기초 재료가 됩니다. 계란 1개, 두부 반모, 우유 1컵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으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점심이나 저녁보다 아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새 굶은 몸은 단백질을 갈망합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하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저녁에만 단백질을 먹으면 흡수가 잘 안되고 소화 부담만 늘어납니다. 아침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력도 높입니다. 둘째,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근육 70%가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말라붙습니다. 하루 1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2시간마다 한 컵씩 마십니다. 커피나 차는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분은 타이머를 맞추세요.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물 1컵을 마십니다. 일주일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습관이 생깁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변비도 예방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셋째, 햇빛 10분을 챙기세요. 비타민 D는 근육의 전원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잘 안 생깁니다. 하루 10분 햇빛만 쬐어도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됩니다.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직접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 9시에서 오전 11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햇빛은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T 생성에 효과적입니다.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 팔과 다리를 햇빛에 노출하세요. 얼굴만 쬐는 것보다 팔다리를 쬐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수면 7시간 이하 금지입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몸만 상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5시 사이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잠이 잘 안 온다면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마세요. 낮잠도 30분 이내로 제한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설탕을 줄이세요. 설탕은 근육의 적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서 근육 합성에 방해받습니다. 과자, 빵, 탄산음료를 줄이고 대신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에도 당분이 있습니다. 하루 사과 1개나 귤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견과류는 하루 한 줌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등을 골고루 먹으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해도 근육이 빠집니다. 심호흡, 명상,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합니다. 심호흡은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기를 10회 반복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명상은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일곱째, 술을 줄이세요. 알코올은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특히 운동 후 술을 마시면 그날 운동 효과가 반감됩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소주 한 병 이하로 제한하세요. 가능하면 운동하지 않는 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 대신 물이나 보리차를 드세요.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술이 줄어듭니다. 술은 탈수를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숙면하지 못하면 근육 회복도 늦어집니다. 여덟째,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을 차단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근육이 30% 느리게 생깁니다. 지금이라도 끊으세요. 금연 후 2주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세요. 무료로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니코틴 패치나 껌을 사용하면 금단 증상이 훨씬 줄어듭니다.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주변에 금연 의지를 알리고 응원을 받으세요. 아홉째, 식사는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빨리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영양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와서 과식을 예방합니다. 소화가 잘 되면 단백질도 더 많이 흡수됩니다.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을 확보하세요. 텔레비전을 보며 먹거나 신문을 보며 먹으면 무의식적으로 빨리 먹게 됩니다. 식사에만 집중하고 음식 맛을 음미하세요. 이것이 소화의 첫걸음입니다. 열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마음 상태는 몸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운동 의욕도 사라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도 중요합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머책을 읽으세요.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웃음은 면역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줄입니다. 짧은 가족 대화 장면도 넣어 볼게요. 남편이 말합니다. 나이 들어 근육이 무슨 소용이야. 부인이 대답합니다. 근육 없어지면 내가 당신 부축해야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의자 스쿼트 해볼까? 부인이 웃으며 답합니다. 같이 해요. 둘이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 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 시간을 정하세요. 매일 오전 10시에 전화로 서로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몇 회 했는지 공유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경쟁심을 자극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운동 모임이 많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운동 인증을 하면 서로 격려해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드립니다. 첫째, 근육은 75세 이후 매년 3%씩 빠집니다. 방치하면 10년 후 30%가 사라집니다. 30% 손실은 일상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근육이 없으면 낙상 위험이 7배 오릅니다. 낙상은 골절로 이어지고 골절은 침상생활로 이어집니다. 침상생활은 근육을 더 빠르게 빼앗아 갑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금 근육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80대도 실내에서 충분히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90대 환자가 근육을 키우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세요. 3개월 후 달라진 몸을 느낄 겁니다. 오늘 바로 할 행동 5가지를 정리합니다. 의자 스쿼트 10회를 지금 바로 해보세요. 벽밀기 15회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들기 30회는 2분이면 끝납니다. 제자리 걷기 3분은 노래 한 곡 듣는 시간입니다. 복부 5초 힘주기 10회는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가능합니다. 이 5가지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1년 후 오늘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 시간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식사 전, 저녁 뉴스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하면 습관으로 굳어집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한 날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일주일에 5개 이상 동그라미가 생기면 성공입니다. 동그라미가 늘어나는 걸 보면 뿌듯합니다. 시각적 피드백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운동 시작을 선언하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가족이 응원하고 확인해주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면 더 즐겁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첫 주는 의자 스쿼트 5회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둘째 주는 7회, 셋째 주는 10회로 늘립니다. 급하게 늘리면 다칩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늘려야 안전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보상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상은 동기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한 달 목표를 달성하면 가족과 외식하는 것도 좋은 보상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서면 성공입니다. 운동 일지를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늘 뭘 했는지, 어떤 느낌이었는지 간단히 적으세요. 한 달 후 일지를 읽으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발전을 확인하면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통증이나 불편함도 기록하세요. 어떤 동작에서 어디가 아팠는지 적어두면 다음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위가 계속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나이가 아니라 사용량이 결정합니다. 70대든 80대든 90대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근육은 다시 자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리는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5세에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은 지팡이 없이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손주와 공원에서 놀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육의 힘입니다. 다른 환자분은 92세입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도 안 좋았습니다. 매일 10분씩 운동했습니다. 4개월 만에 허리가 펴지고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혼자 장도 보고 요리도 합니다. 근육이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닙니다. 근육은 자유입니다. 근육은 존엄입니다. 근육은 삶의 질입니다. 근육이 있으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의자 앞에 서세요. 10번 앉았다 일어나세요.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운동 기록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저는 모두 읽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